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시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심장 부이자 세계 무역의 핵심 동맥인 이곳에서 전례 없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는 중동과 아랍권의 핵심 12개국 외무장관들이 긴급히 모여들었습니다. 이틀간의 숨막히는 비공개 회의 끝에 이들이 이란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빈 파르한 외무장관은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이란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인내심은 이제 임계점을 완전히 넘어섰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언제든 자위권 차원의 군사적 대응을 실행할 권리가 있으며 그동안 영내 거시경제와 안정을 위해 이를 극도로 자제해왔다는 사실을 이란은 결코 오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제정치와 지정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자제해왔다는 표현은 대단히 치명적인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화를 참고 있었다는 감정적 토로가 아니라 방역을 위한 모든 군사적 타격망과 명분 구축을 마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만 전략적으로 유예해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막대한 국부펀드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철저히 막후해서 경제적 영향력이나 대리전을 주도하던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 석상에서 자국 정규군을 동원한 직접적인 물리적 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중동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역시 이 발언 직후 브렌트유를 비롯한 국제 유가의 단기 변동성에 촉각을 곤두서며 심상치 않은 요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이란은 영내에서 어떤 치명적인 레드라인을 넘었기에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반목하던 중동 국가들마저 하나로 뭉쳐 이토록 거친 군사적 경고를 쏟아내게 만든 것일까요? 이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례적인 공동성명서의 핵심 조항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12개국의 분노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한 실전 시나리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섬뜩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리야드에서 발표된 12개국 공동성명서의 첫 번째 조항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명확한 피해 사실의 적시로 시작됩니다. 성명은 이란이 걸프 지역 6개국을 비롯해 요르단, 아제르바이잔, 심지어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의 주거 지역과 주요 인프라를 무차별적으로 타격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지정학 분석가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타깃은 원유시설이나 공항이 아닌 바로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물이 곧 국가의 혈관이자 생존 그 자체인 중동의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거대한 담수화 인프라는 수천만 명의 시민을 살리는 생명줄과 다름없습니다. 이란이 군사 표적이 아닌 일반 대중의 식수원을 정조준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도발이 전통적인 교전 수칙을 완전히 파괴한 비대칭 테러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이 잔혹한 전략은 결국 참다 못한 주변국들의 분노를 임계점 너머로 폭발시키는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인프라 타격에 대해 성명서의 두 번째 문구는 군사적 방역을 위한 국제법적 명분을 견고하게 다지는 살벌한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12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란의 공격을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이는 곧 유엔 헌장 저11 죄명시된 고유한 자위권 라이트 오브 셀프 디펜스를 발동해야 하는 합법적 상황임을 세계 만방에 공식화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우리의 생명줄을 타격했으니 우리 역시 정당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단독의 목소리가 아닌 영내 군사력과 자본력을 거머쥔 12개국이 연합하여 이란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타격의 방가쇠를 완벽하게 장전한 셈입니다. 이제 이란을 징벌하기 위한 국제법적, 도의적 명분은 확실하게 쌓아 올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포위망을 주도한 국가들은 이란의 숨통을 옥죄기 위해 어떤 더 무서운 조건들을 성명서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을까요? 공동성명서의 세 번째 내용은 이란을 향한 외교적 단절을 시사하는 서늘한 최후 통첩입니다. 주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무력 도발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강력한 조건이 내걸렸습니다. 이는 이란에게 주어지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이자 물리적 충돌 직전에 데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조항은 글로벌 물류와 경제의 뇌관을 직접적으로 건드립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볼모로 삼는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단호한 요구입니다. 바닷길의 봉쇄는 곧 중동 산유국들의 경제적 숨통을 끊는 일이며 나아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도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항에서 12개국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넘어가던 이란의 가장 민감한 영린을 찔렀습니다. 이라크, 레바논 등 아랍 국가 내부에 친이란 무장 민병대를 심어두고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지원해 온 이란의 그림자 대리전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지정학 전문가들이 경악한 대목은 이 성명서가 지난 3월 11일 새롭게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817호를 직접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발을 뺀 가운데 13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 결의안은 이란의 주변국 위협과 해상 봉쇄를 명시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중동 12개국이 이 결의안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향후 이란을 향한 군사적 타격이 철저히 국제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 징벌임을 입증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포석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법적, 군사적 명분이 완성되어 가는 가운데 과연 이 서늘한 결의안에 서명한 12개국의 면면은 어떠하며 이들 중 이란의 무자비한 드론과 미사일에 직접적인 피를 흘린 국가들은 어디일까요? 이번 공동성명에 서명한 12개국의 명단을 들여다보면 그 자체로 이란이 자초한 지정학적 고립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파키스탄, 시리아, 튀르키예,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UAE까지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국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친이란 세력이 강한 이라크와 전통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온 오만이 빠졌다는 것인데 이는 영내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보여줍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서명국 중 파키스탄, 이집트, 시리아 단 3곳을 제외한 나머지 9개국이 이미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연대 세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와 분노를 공유하는 군사적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중재 외교를 중시하던 카타르의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은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 단지인 라스라판 산업도시가 이란의 미사일 타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카타르의 LNG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유럽 에너지 안보의 핵심 축이자 글로벌 물가 안정의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자국의 경제 심장부가 직격당하자 카타르 정부는 즉각 이란 대사관에 군 출신 외교관들을 24시간 내에 추방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외교관 추방은 사실상 국교 단절과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최고 수위의 외교적 조치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협력을 논하던 이웃 국가들이 이토록 극단적인 원수로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3월 18일에 발생한 하나의 치명적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절대적인 심장,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사상 처음으로 정밀 폭격한 것입니다. 원유 수출이 통제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최후 보루였던 이곳이 타격당하자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란은 이스라엘이 아닌 왜 엄한 이웃 국가들의 경제 인프라를 향해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는 기형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일까요? 이란이 이스라엘이라는 직접적인 타격 대상을 두고 엉뚱하게도 주변 아랍 국가들의 경제 인프라를 볼모로 잡은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을 정면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수뇌부가 선택한 비대칭 전략은 바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중동 전체의 핵심 석유 및 가스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여 국제 유가를 천정부지로 폭등시키고 이를 통해 전 세계 것이 경제를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붕괴의 수렁으로 밀어넣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과 경제 둔화에 직면한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결국 자국 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강제로 멈춰 세울 것이라는 치밀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상권을 부수며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으려던 이 위험한 전략은 무고한 이웃 국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상흔을 남겼습니다. 전쟁 개시 직후 영토 내 타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중립을 지키려던 아랍에미리트 UAE에는 무려 186발의 탄도미사일과 810대의 자폭 드론이 비가 내리듯 쏟아졌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이 마비되며 수만 명의 발이 묶이는 물류 대란이 발생했고, 글로벌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타격받아 통신망이 붕괴되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파키스탄과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는 참극이 빚어졌다는 점입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11살의 어린 소녀와 방공 임무를 수행하던 군인들이 기습적인 미사일 공격에 희생되었고, 바레인의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은 드론의 직격탄을 맞아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오랜 기간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든든한 외교적 중재자이자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오만조차 항구의 원유 탱크가 폭발하여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뼈아픈 배신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란의 무차별적인 폭주는 자신들이 그토록 보호하겠다던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민간인들까지 오폭으로 희생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마저 나왔습니다. 스스로 우방국의 등에 칼을 꽂으며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린 이란의 치명적인 오판은 결국 그들 자신을 어떠한 외교적 퇴로도 없는 사면초가의 늪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노가 임계점을 돌파한 주변국들은 지도 위에서 이란의 숨통을 옥죄기 위해 어떤 섬뜩한 지옥의 포위망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도를 펼쳐놓고 이란을 중심에 둔 지정학적 포위망을 분석해보면 현재 이란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지 그 숨막히는 윤곽이 드러납니다. 동쪽으로는 이슬람권 유일의 핵무기 보유국인 파키스탄이 버티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받을 시 자동 참전한다는 강력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미 군사적 개입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보낸 상태입니다. 서북쪽으로는 나토의 강력한 군사력을 등에 어분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이 길목을 차단했고, 서쪽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들과 이집트, 요르단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오랜 혈맹이었던 시리아마저 친미 진영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며 이란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남쪽의 페르시아만에는 압도적인 오일머니로 무장한 걸프 6개국이 최신의 전투기들의 시동을 걸어둔 채 360도의 완벽한 군사적 질식망을 완성했습니다. 이 거대한 화약궤에 불을 붙일 궁극적인 뇌관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원유 저장 탱크의 임계점입니다. 현재 이 좁은 바닷길에는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를 책임지는 200척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과 1000척이 넘는 화물선이 이란의 위협 아래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선박도 26척이나 갇혀 있어 중동의 에너지를 70% 이상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직접적인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문제는 해상 운송이 막히면서 중동 산유국들의 육상 임시 저장 탱크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한계치인 100%에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장 공간이 차오르면 원유 생산 시설의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이는 곧 왕실의 금고와 국가 재정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체제 생존의 위협을 느낀 중동의 군주들이 군사적 행동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주저하지 않을 결정적 명분이자 경제적 데드라인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긴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란 수뇌부의 상황 인식은 여전히 현실과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주유엔 이란 대사는 오히려 주변국들이 미국을 도왔다며 적반하장격으로 재정적 보상을 요구했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자국의 가스 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중동 전체의 에너지 인프라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카타르 시설을 건드리면 이란의 심장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가루로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았고, 동맹국들에게 함대 파견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역학관계도 이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미 카타르 공군은 자국의 4.5세대 최신 전투기를 띄워 이란의 노후화된 전투기 2대를 공중에서 요격하며 압도적인 질적 격차를 증명했습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역시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승인했으며, 여기에 프랑스의 핵 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고람과 영국의 공군 전력까지 걸프 해역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 산유국들의 원유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르는 그 순간이 중동 전쟁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란이 며칠 내로 바닥날 미사일 재고를 쏟아부으며 예멘의 후티 방공까지 동원해 수에즈 운하마저 봉쇄하는 최후의 발악에 나설지 아니면 압도적인 국제적 포위망 앞에 백기를 들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헤게모니에 균열을 내겠다며 시작된 이란의 무모한 비대칭 도발은 결국 자국을 지지하던 이웃 국가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이란이 직면한 이 차가운 지정학적 현실은 적을 잡기 위해 이웃을 희생시키는 맹목적인 전략이 결국 국가의 파멸을 부른다는 냉혹한 교훈을 국제사회에 남기고 있습니다.